안녕하십니까. 네, 하이퀄리티 컴퍼니 최현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집에만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위기고, 분명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거를 또 여러분들이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무언가 할 수 없겠지만은, 이 시기에 여러분들의 성장에 기회를 좀 삼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무언가 해볼까 하고 지금 이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성장할 수 있는 좀 그런 채널을 좀 만들어 보고자 이 영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진행을 하려고 하는 토픽은 골 세팅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좀 이번 기회에 집에서 쉬고 있을 때 한번 제가 하는 이 토픽을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해보신다면은 한번 그대로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성장에 무언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게 처음이라서 굉장히 쑥스럽고 굉장히 뭔가 어색하고 뭔가 민망하긴 한데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처음이니까 뭔가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진행을 할게요. 우선은 이 목표 설정을 왜 해야 되는지 그 Y에 대해서 먼저 알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항상 Y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왜 목표 설정을 해야 되냐? 첫 번째, 운전사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버스가 있어요. 그 버스에 운전사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버스에 타게 되고 그 버스가 가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스스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전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남에 의해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무언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운전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 운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본질, 그 목표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전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흔들 의자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뭔가 철학적이죠. 흔들 의자. 가만히 있긴 하지만 무언가 의자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뭔가 움직이는 것 같고 무언가 하는 것 같죠. 왜? 의자가 움직이니까. 그런데 그 흔들 의자가 앞으로 나갈까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무언가 하는 것 같고 그 페이킹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의자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직접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흔들 의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표가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짜 움직임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축구 선수들도 농구 선수들도 무언가의 운동을 할 때 분명한 작전이 필요합니다. 왜? 그 게임에서 이겨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작전이 있어야 돼요. 그 작전을 목표로 짜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 작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목표가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20대, 30대일 겁니다. 그러면 최종 50대, 60대, 그리고 80대, 90대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나아가기 위한 분명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종 꿈에 다가가기 위한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지금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분명한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처럼 앞으로도 살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다른 삶을 살아갈 것인지 지금 그 과정에 그 기로에 놓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은 다르게 살 것인가, 그 첫 번째가 목표라는 겁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고 가장 저의 멘토이시죠,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한 얘기예요. 굉장히 끔찍하고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목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종신노동에 처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표가 없으면요, 목표가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평생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목표가 없어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목표를 갖고 목표가 없는 사람들을 운영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분명한 목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꿈과 목표를 아셔야 돼요. 꿈은요, 그냥 단순히 이루어지지 않을 거를 그냥 내가 몽상가처럼 상상만 하고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목표는 정확한 그 목표를, 그러니까 정확한 그 꿈을 향해 가기 위해서 디테일한 계획을 갖고 내가 액션하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꿈과 목표를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RMVD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져요. 하지만 꿈만 꾼다고 그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가기 위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액션,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는요, 열망을 품으세요. 그 목표에 대한 강한 열망, 강한 흥분, 강한 익사이팅, 그런 열망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 이뤄낼 수 있다는 신념이 필요해요. 가장 첫 번째는 신념을 갖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걸 이뤄낼 것이다. 그 신념을 가지고 목표를 짜고 그 목표를 디테일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시면은 분명히 그게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12가지의 목표를 설정하는 기법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릴게요. 분명히 여러분들 저도 이런 토픽을 지금 유튜브로 하는 것은 처음이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 제가 이 토픽을 진행을 했어요. 거의 1년에 한 10번 가까운 토픽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토픽을. 그러니까 10번 가까운 토픽을 했고 거의 제가 한 5년간 이 운영을 했으니까 거의 한 50번에서 더 많게는 100번에 가까운 이 토픽을 진행을 했어요. 누군가는 이거를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12가지 기법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근데 누군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목표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무언가를 이뤄내고 무언가 성장하고 무언가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이 12가지 한번 해보시는데 한 3시간 걸려요. 저는 원래 이걸 할 때 비가 오는 날 카페에서 하라고 하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험하니까 밖에 나가시지 마시고 핸드폰 꺼놓고 여러분들 방에서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이거를 진행해보세요. 한 A4 용지 한 20장 그리고 그냥 단순한 펜 그리고 이 네임펜 정도 갖고 있으면은 이걸 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12가지를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요, 저는 이걸 몰랐었어요. 거의 한 3년 전까지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여러분들 강한 Y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목표를 왜 짜는지, 더 나아가서는 이 일을 왜 하는지,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찾아보세요. 강력한 이유를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Y에서부터 시작하다 보면은 내가 이 일을 본질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싶고 무엇을 이뤄내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 본질을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강한 Y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냥 곰곰이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 인생을 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Y를 한번 진지하게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 이 목표를 짜는데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조금 더 순탄하게 갈 수 있을 겁니다. 이 Y가 여러분들에게 강한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써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달성해보고 싶은 목표들, 그냥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뤄내보고 싶은 것들, 다시 말하면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면서 무엇을 한번 이뤄내보고 싶고 무엇을 달성해보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그냥 쭉 나열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제 80세, 100세까지 살 때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무언가를 꼭 해보고 싶은지 무엇을 해보고 싶은지, 그냥 뭐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 뭐 해외여행 어디 가고 싶은지? 뭐 디즈니랜드를 가보고 싶다? 또는 뭐 여러분들 뭐 집에 관련된 것도 되고, 여러분들 뭐 여행, 여러분들 인생에 관련된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위한 것들, 그냥 버킷리스트를 한번 쭉 적어보세요. 버킷리스트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목표를 줄이셔야 돼요. 만약에 100가지의 목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번 연도에 꼭 이뤄내보고 싶은 거 5개에서 10개, 너무 많으면 안 돼요. 한 5개에서 10개 정도 내가 꼭 이뤄내보고 싶은 목표를 한번 줄여보세요. 그러면은 100개의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내가 한 10개를 골랐어. 그러면 90개가 남았네? 그럼 이 90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두고 달성하면은 내가 또 해야지? 아니면 이거를 내가 뭐 또 해봐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근데 이 나머지 90개는요 찢어버리셔야 돼요. 불태워버리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향해 가는 그 10가지 목표에 방해물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10가지 목표에 무언가 장애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00가지 중에 10개를 줄였다. 그러면 그 나머지 90개는 찢어버리세요. 그리고 넘버원 목표를 잡으셔야 됩니다. 나의 2020년도 나의 넘버원 목표, 일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이것만큼은 꼭 이뤄보겠다는 이 넘버원 목표를 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은 핸드폰에도 써놨었고 집안 온 곳에 붙여놨었고 굉장히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것만큼은 내가 꼭 달성하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넘버원 목표를 바라보고 있을 때 흥분이 돼야 돼요. 익사이팅 해야 돼요. 무언가 손이 떨려야 돼요. 정말 이 목표를 내가 이뤄내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느껴져야 돼요. 그런 게 안 느껴진다?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그럼 찢어버리세요. 다시 만드세요. 여러분들의 진짜 가슴 떨리는 목표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 넘버원 목표를 잡으실 때 중요한 게 이 목표는요, 여러분들에게 베네핏, 무언가의 이익이 될 거예요. 이 목표가 성취라는 난로의 연료라면 여러분들 촉진제가 될 거예요. 무언가 추진력이 될 거고 무언가의 원동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지 그 이유를 써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뭔 얘기냐? 이 나의 넘버원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내가 무언가에 이득이 있을지, 무언가 나에게 도움이 될지를 한번 써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목표에 다가가는 원동력, 추진력, 무언가 촉진제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라는 질문을 해보세요.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나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을지. 여러분들 이 넘버원 목표를 짜실 때 7가지 기법으로 이 목표를 설정하셔야 돼요. 원래는 스마트까지였죠. 스마트.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읽고 이 ER 2가지를 더 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이 7가지의 이 기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목표를 짜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스페시픽. 구체적으로 짜셔야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목표가 어렵고 명확할수록 우리의 집중력과 창의력 그리고 지력과 끈기를 더 발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목표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짜셔야지 여러분들의 끈기와 여러분들의 지력과 여러분들의 창의성과 집중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 가능하게 measurable success, 여러분들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측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다이어트를 할 거야 이거보다는 내가 10kg를 뺄 거야. 그럼 이게 내가 10kg를 빼야지 성공했고 10kg를 못 뺐으면 실패했다고 나오죠.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가장 어려운 목표에서 진전을 볼 때는 긍정적인 반응을 가장 강하게 경험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조금씩 가까워질수록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더 와서 그 목표를 강하게 더 경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액션 오리엔티드, 행동 가능하게 활동적으로 내가 움직일 수 있게끔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히 그냥 목표를 내가 책을 읽어야지 이거보다는 내가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겠어. 그래서 한 달에 4권의 책을 완성하겠어. 이렇게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얼리스틱, 현실적으로 짜야 된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은 현실적이면은 무언가 안주하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무언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현실 가능한 목표를 짜면은 내가 안주하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은 기준을 너무 작게 잡지 말고 위험을 감수하고 좀 더 난이도가 높은 목표를 달성하라, 위험성이 있게끔 목표를 달성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득을 얻는 것보다 손실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더 강하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즉 실패에 대한 반감이 목표 성취를 하려는 욕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패에 대한 반감, 내가 이거를 달성 못할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이 더 이 목표를 달성하고 싶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위험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목표에 다가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임 리미트, 기간을 설정하셔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 기한이 여러분들이 무언가 좀 더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이 기한 설정은 여기 이 책에 나옵니다. 데드라인은 그만큼 관심을 집중시키고 행동을 촉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걸 해야 된대. 그러면 좀 더 이거에 집중하고 이거를 더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데드라인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익사이팅, 흥미진진하게 여러분들 이 목표를 넣으셔야 돼요. 뭔 얘기냐? 흥미진진한 목표는 우리에게 힘을 내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는다. 내적 동기가 있을 때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목표를 통해서 무언가 내가 더 간절한지, 심장이 뛰는지, 자극이 되는지 그런 흥미진진한 목표를 짜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적절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온 그 넘버원 목표가 정말 적절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쭉 나열을 해보시고 이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신의 현재 상황과 관심사를 모두 고려해서 적절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에 부합되는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치에 맞는지 적절한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넘버원 목표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한 7가지 기법으로 여러분들의 넘버원 목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넘버원 목표를 여러분들 시각화를 시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목표를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집안 온 곳에 붙여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 목표를 A4 용지에다가 비즈니스적인 목표, 개인적인 목표를 이 네임펜으로 좀 두꺼운 펜으로 영어를 좀 섞어서 좀 있어 보이게 한 10장 정도를 제가 썼어요. 자필로. 그 다음에 집안에 있는 온 곳에 붙여놨습니다. 냉장고, 화장실 문, 현관문, 그리고 어디지? 화장대, 그리고 내 침대, 이렇게 모든 곳에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 이 배경화면에도 이 목표를 설정해놨어요. 왜냐면은 이걸 내가 계속적으로 바라보면서 계속적으로 나를 동기부여를 시키고 나를 계속적으로 자극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바라볼 수 있는 곳에 그 목표를 붙이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보시면은 100만장자, 억만장자, 내가 지금 무엇을 이뤄내고 싶은지 계속 보이는 곳에 붙여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목표를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 연습은 이 100일 동안 100번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생각의 비밀, 이제 김승호 대표님, 여기 책에 있을 텐데, 김승호 대표님이 말씀하신 건데,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100일 동안 100번씩 쓰는 거예요. 내가 이 목표를 꼭 이뤄내겠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내 몸속에 이거를 각인시키고 계속적으로 이걸 상기시킬 수 있게끔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창원에 부산 창원에 지금 성의장애 모임이라는 방이 있습니다. 지금 부산 3분, 창원 3분 이렇게 함께 저와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내가 이번 연도에 꼭 이뤄내고 싶은 거를 100번씩 100일 동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표를 내 몸속에 각인을 시켜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전 보드를 만들어 보세요. 비전 보드는 뭐냐?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시각화, 심상화해서 언제나 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동기부여의 매개체로 시각화, 심상화, 그림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인물에 관한 사진을 찾아서 그냥 보드에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 비전 보드를 만들어 놓고 이걸 바라보면서 내가 계속적으로 상기를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무슨 차를 갖고 싶어. 그러면 그 차를 한번 그림으로 사진으로 뽑아서 붙여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매장에 가봅니다. 그 차의 매장에 가서 한번 앉아보기도 하고, 시트도 앉아보고, 가죽면도 맡아보고, 한번 시동도 걸어보고, 붕 하는 그 느낌도 한번,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동기부여의 매개체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넘버 목표를 설정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5번째는요, 언제 그 목표를 시작할지 그 출발점을 정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 뭐 오늘부터 또는 뭐 내일부터, 다음 주, 다음 달, 여러분들의 스타팅 라인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스타팅 라인을 잡았으면은 데드라인을 잡아보세요. 그리고 7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달성할 때 무언가의 방해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장애물들을 찾아보세요.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그럼 이 다이어트의 장애물은 야식이야. 내 친구야. 술을 먹자고 하는 친구야. 그런 장애물들을 찾아보세요. 또는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지금까지 이뤄내지 못했던 그 이유들을 찾아보세요. 그 이유들이 여러분들의 장애물일 거예요. 그 이유들을 찾다 보면은 나의 나태함, 나의 안 좋은 습관,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일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고치고 피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장애물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조력자를 찾으세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조력자를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세일즈를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세일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무언가 팀을 운영하기 위해서, 팀원들을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무언가 회사를 운영할 때 그 회사를 운영하는 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언제, 어느 시점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필요한 기술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다이어트를 할 거야. 그럼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돼. 그럼 운동을 하기 위한 어떠한 기술들이 있는지, 내가 무언가 식단 조절을 해야 돼. 그럼 식단 조절을 하기 위한 그 기술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이 필요한 기술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만다라트라는 기법입니다.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64가지의 필요한 기술들을 나열을 하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어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진급을 해야 되고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무언가 연애도 해야 되고 능력도 필요하고 행복하고 효도, 지식,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럼 리더십을 내가 장착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술들이 필요한지, 내가 진급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술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기술을 하나하나 마스터를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핵심 목표를 가지고 8가지의 세부 목표, 이 8가지의 세부 목표를 또 8가지로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이 만다라키의 기법으로 여러분들이 그 목표에 달하기 위한 필수 기술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10번째입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디테일한 스케줄을 만드셔야 돼요. 1년의 목표를 가지고 그 1년의 목표를 분기별로 쪼개고 그 분기별 목표를 한 달로 쪼개고 그 한 달 목표를 일주일로 쪼개고 그 주의 목표를 하루로 쪼개고 이러면서 나의 하루의 디테일한 스케줄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표와 꿈의 차이 아까 말씀드렸죠. 꿈은 그냥 허한 상상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목표는 내가 그 목표에 달아가기 위해서 그 꿈에 달아가기 위해서 디테일한 스케줄을 갖고 디테일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1년의 목표를 가지고 분기별, 한 달, 주, 하루 이러면서 내가 하루하루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디테일한 스케줄을 만드세요. 11번째입니다. 행동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 목표를 짰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내가 시작하는 그 행동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행동력 때문에 목표는 잘 짜놓지만은 이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무언가의 무용지물로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1톤의 생각보다는 1g 작은 행동, 그 작은 실천이 더 소중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행동하는 게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표 설정은요 절반만 완수를 한 거예요. 나머지 절반은 그냥 실행하셔야 돼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행동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생각만 하고 이걸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무언가 방해물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짰으면은 행동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행동하다 보면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점검을 하지 않고 계속 다른 길로 가게 되거든요. 이거를 각도기로 봤을 때 내가 1도씨에서 바꾸는 것과 90도에서 바꾸는 것과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되고 돌아보면서 리캡하고 수정하셔야 돼요. 내가 일주일 동안 행동한 거를 다시 리캡하고 그리고 한 달 동안 했던 거를 다시 리캡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아침, 저녁, 주말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 30분, 저녁 30분, 주말에 3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일과 여러분들의 이 직업에서 무언가 변화를 줄 거예요. 아침 30분, 저녁 30분, 주말 3시간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고 그 목표를 리캡하시고 그리고 부족한 게 있으면 수정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했던 거예요. 2020년도의 목표. 그래서 넘버2 에이전시가 되기 위한 나만의 플랜, 2020년도의 플랜. 그러기 위해서 각 월별의 목표를 쭉 써놓은 거예요. 미리. 각 월별의 목표를 쭉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 써놨죠. 아까 1월부터 12월까지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디테일하게 쪼갠다. 그 다음에 리캡을 하는 겁니다. 각 주별로. 리캡을 하는 거예요. 주별로 리캡하고 월별로 리캡하고 이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계획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언가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나의 사업 계획서를 만드셔야 돼요. 2020년도 최연의 사업 계획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이 사업 계획서를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2년 전에 만들었던 거예요. 2년 전에. 아니 3년 전이지. 2017년도니까. 여기 2017년도 하이퀄리티 오르가니제이션 사업 계획서 해서 그냥 이렇게 이런 목차를 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죠. 왜 이 일을 하는지. 그래서 왜 이 일을 하는지. 그리고 왜 하이퀄리티인지. 하이퀄리티의 13개명. 그러니까 저의 이제 10개명 같은 그런 거예요. 이것만큼 내가 꼭 지키면서 살아가자. 그리고 이거는 하이퀄리티 코어 밸류. 이건 제가 2017년부터 만들어놨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이퀄리티를 계속 이겨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약속 같은 거죠. 무언가. 그래서 이제 이건 성취했던 것들을 한번 체킹을 하고 성취했던 거 내가 성취했으면 칭찬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2017년도에 목표를 쭉 적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상황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기 위해서 내가 1년간 어떠한 목표를 달성을 할 것인지. 그래서 내가 각 월별 목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각 분기별이고, 이거는 월별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미리. 그걸 이걸 가지고 행동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보고, 리캡하고, 다시 튜닝,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목표를 짜셔야 됩니다. 개인 경력도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나의 브레이크 포인트, 손익분기점도 미리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돈을 저축할 것인가? 이거는 제 버킷리스트예요. 그냥 102가지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내 팀원들에게 또는 내가 이 사업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을 함께 하고 싶게 만들어야죠. 이렇게 하다 보면 세 가지에 관한 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102가지의 버킷리스트를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3년 전에 만들었던 저의 사업 계획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드셔야 됩니다. 어떤 걸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네, 지금까지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 12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해보시면은 좀 재미있고, 분명히 여러분들 이거 하다 보면은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실 거고, 스스로 무언가 익사이팅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꼭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목표를 통해서 스스로 인생의 운전자가 되시고, 스스로 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페이킹, 흔들의자에서 벗어나시고, 무언가 움직이고 행동하고 무언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했던 거, 이루고 싶었던 거, 하고 싶었던 것들, 못했던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목표를 통해서 분명히 거기에 조금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인생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추천해드릴 책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탁월한 인생을 만드는 법, 그리고 꿈꾸는 다락방, 그리고 뭐 보물지도, 그리고 미라클맵, 다양한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 그리고 이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좀 더 탁월해지고 좀 더 나아지는, 좀 더 성공하고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이퀄리티 컴퍼니 대표 최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